우와, 인간은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농담이에요. 이 영상은 냄새나는 비디오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그럼 냄새를 맡으며 알아보죠. 여러분이 갓 구운 쿠키를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냄새가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요. 쿠키가 입안에서 부서지면서 작은 분자들을 방출하기 시작해요. 이 분자들이 목구멍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 일부는 코로 들어갑니다. 이제 바닐라 향이 나는 촛불이 있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확산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사향 냄새를 식별합니다. 공기와 냄새 분자는 코에 닿을 때까지 사방으로 자유롭게 퍼져요. 일단 제 자신을 냄새 분자 크기로 축소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숨을 들이쉴 때 제가 호흡기의 첫 번째 기관인 여러분의 코로 들어갈게요. 코딱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콧구멍 안에 있는 두꺼운 짧은 털이 보이나요? 이것은 보안 요원 역할을 하는데 두피의 모낭처럼 두꺼워요. 하는 일은 먼지, 잔해, 세균 그리고 다른 입자들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털 끝에 있는 반짝이는 것은 점액이에요. 아니, 콧물이에요. 맞아요. 그건 여러분 코 속에 들어가는 반갑지 않은 입자들을 가두죠. 또한 코 속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코의 피부는 매우 민감해서 지속적인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오, 이런, 조심해요. 가끔 이곳을 침범하는 이런 큰 살덩이를 피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이건 손가락이라고 불리는데 오직 코딱지를 파는 데만 관심 있거든요. 더 안쪽에는 섬모라고 불리는 잔털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현미경만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후각계에 있는 또 다른 방어 메커니즘이죠. 이건 귀와 몸의 다른 부분에도 있어요. 반갑지 않은 방문객들이 그곳에 갇히게 되면 섬모는 콧물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앞뒤로 움직이는데 목 뒤나 코 앞쪽으로 보내죠. 드디어 여유가 생겼네요. 이 큰 방은 비강이에요. 목 뒤쪽 위까지 이어지죠. 비강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를 여과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비강 벽에 있는 작은 핫도그처럼 생긴 3개의 튀어나온 조각들이 보이나요? 이것은 비갑계라고 하는데 양쪽 콧구멍에 각각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비갑계가 외부 공기를 만나는 첫 번째 조직이에요. 산소 분자는 폐로 이어지는 이 미끄럼틀을 따라서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우린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어떤 냄새 분자는 폐에도 들어가지만 숨을 내쉬면 바로 나와요. 저 얇은 점액층을 올려다보세요. 우린 저기로 갈 거예요. 점액층 바로 아래에는 섬모가 더 있고 후각상피가 있죠. 이건 비강 천정에 있는 매우 특별한 조직이에요. 뇌로 통하는 냄새 탐지기와 같은 많은 중요한 것이 있는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스펀지 덩어리를 생각해보세요. 보세요. 식물 뿌리처럼 여기저기 뻗은 아주 작은 가지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수상돌기로 신경세포가 확장된 거예요. 각각의 콧구멍에는 약 800만 개의 뉴런이 있어요. 안으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좀 더 비집고 들어가 볼게요. 도착했네요. 조그만 체리씨처럼 보이는 이 동그란 작은 녀석들은 후각 수용체예요. 그리고 이건 다른 세포들에 의해 지탱되죠. 마치 유리 구슬을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그 사이에 놓여있는 완충제처럼 말이죠. 몸을 더 줄여서 후각 수용체를 깨워볼게요. 여기요. 각자는 한 무리의 냄새에 민감해요. 제 냄새에 민감한 녀석들에게 붙어볼게요. 딱 맞는 퍼즐 조각처럼요. 수용체 세포가 저를 인식하는 순간 일련의 사건들을 유발해요. 수용체는 이제 축색 돌기라고 불리는 얇은 관을 통해 전기 신호를 발사해요.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죠. 우린 지금 후각샘이 있는 연결 조직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방금 뚫고 지나온 코의 점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똑똑, 마치 딱딱한 껍데기 같아요. 이건 사상판이라고 불리는데 비강으로부터 뇌를 분리시켜요.
냄새를 인식하는 신경들이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신경은 다발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판에 있는 구멍들 중 하나를 비집고 들어가면 더 안으로 들어가는 신경 다발을 볼 수 있어요. 오, 와! 저것 좀 보세요. 저 신경 다발들이 작은 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사구체예요. 이것은 작은 수용체 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처리할 거예요. 한 개의 수용체로부터 냄새 데이터를 받더라도 여러 개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요. 약 1800개의 사구체가 각각의 콧구멍 위로 뻗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모두 우리가 방금 뚫고 나온 골판 위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비강 바로 위에 위치한 뇌 외부로 뻗어나가 있는 곳에 있어요. 이건 전구처럼 생겼기 때문에 후각신경구라고 불려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작은 처리구들은 이제 승모세포라고 불리는 것으로 확장돼요. 이건 뉴런인데 양쪽에 매우 긴 다리를 가진 작은 거미처럼 생겼어요. 신경구 안으로 더 들어가서 후각신경구를 지나서 뇌 속으로 들어가 보죠. 후신경구는 변연계의 일부예요. 이것은 중추신경계와 연결되는 뇌 중앙 가까이에 있는 구조물의 큰 연결망이에요. 뇌세포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뇌의 작은 영역으로 정보를 운반합니다. 거기서 감정을 처리하죠. 와, 그만해요. 좋아요. 또한 투쟁, 도망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신호는 해마에 전달되고요. 해마는 기억을 만들고 감정을 처리하고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죠. 다음 정거장은 시상하부예요. 이곳은 몇몇의 냄새 정보를 미각 정보와 연결하기 위해 안과 전두 피질로 보냅니다. 냄새는 머리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직접 이동하는 유일한 감각이에요. 시각과 청각 같은 다른 감각은 먼저 시상하부에 갑니다. 이것은 대뇌 반구 중간에서 릴레이 중심 역할을 하며 뇌의 다른 영역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후각은 신비한 방법으로 작용해요. 여러분이 얼마 동안 먹지 않으면 몸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그 호르몬은 뇌로 이봐, 넌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네 위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 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뇌가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어 반응하죠. 같은 호르몬이 우리가 이전에 여행했던 작은 후각신경구를 자극하는 몇몇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후각을 강화해 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상점에 있는데 누군가 종이에 향수를 뿌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냄새를 맡기 위해 몸을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이 행동은 일종의 제거 과정으로 다른 감각을 고조시키기 위해 감각들 중 다른 하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길을 잃었거나 집중하려고 할 때 차의 라디오 소리를 줄인 것과 같은 거죠. 감기에 걸리면 후각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후각상실 혹은 후각맹이라고 불리죠. 목, 천정이 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씹을 때 그 냄새가 방출하면서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코가 막히면 음식에서 나온 냄새 분자가 감각세포에 도달할 수 없어요. 냄새 분자는 미각과 연결될 수 있는 시상하부로 갈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맛없이 느껴지는 이유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수용체를 사용하여 세상의 냄새를 맡죠.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은 모든 개인이 적어도 감지하지 못하는 냄새가 하나는 있다고 믿어요. 그건 바닐라, 마늘, 멘톨, 커피 또는 심지어 특정한 종류의 과일일 수도 있어요. 기침을 하게 만드는 매운 고추 냄새를 맡아본 적 있나요? 몇 년 전 과학자들은 폐에도 후각 수용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 매운 냄새를 뇌로 보내는 대신 기침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코가 아는 것을 또 누가 알겠어요? 발가락이요? 나중에 영상에서 다뤄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히 계세요.